내란 수계 윤석열이가 이제 탈옥을 마치고 다시 교도소로 복귀할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지귀연이라는 희한한 판사에 의해서 구속 취소가 됐었죠. 그래서 탈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복귀를 하게 생겼습니다. 보리밥 먹으러 다니고 개 데리고 한강 산책하고 반바지 입고 아파트 상가 돌아다니다가 120여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립니다. 윤석열이는 이날 직접 법정에 나가서 나는 부당하다, 나를 구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한다고 그럽니다. 자칭 법치주의자 윤석열,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나는 수사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그래서 무죄다라는 자기만의 논리, 미친 논리를 펴게 되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9일 2시 15분에 하면 한밤중이나 또 길면 그 다음날 새벽 정도에는 다시 구치소로 복귀를 하게 될 겁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등등 해서 지금 한 5개 정도가 구속영장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구속영장에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 그랬습니다. 도망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을 반드시 구치소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지금 윤석열이의 자존심을 엄청 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너 그냥 놔두면 도망갈 것 같아. 그 말은 너 밀항할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는 특검이 지금 그 구속 사유로 적시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도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의 재구속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구속영장 발부는 확실시 됩니다. 그런데 이번 영장 전담 판사가 남세진 판사입니다. 부장판사인데 이 사람이 또 지기현이처럼 희한한 짓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쏠리죠. 우리는 내란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또 조희대라는 대법원장, 그 사람이 또 희한한 짓을 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올가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과연 판사들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2의 지기현 그리고 제2의 조희대가 또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세진 부장판사는 그런 뭐 우려할 만한 재판 이력이라든가 어떤 경향성은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는 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세진 판사는 나름 바른 판결을 해온 판사로 유명합니다. 본질만 보고 판결을 했던 것으로 유명한 판사죠.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사가 경향성을 보여서는 안 되죠. 본질을 보고 이자가 죄가 있고 또 도망갈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면 구속을 한 다음에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영장 전담 판사, 이 사람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의 키를 쥐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있고 모든 국민들이 풀어준 지기현이가 문제다라는 그런 인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세진 판사는 잘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기현이가 풀어놓으니까 거의 뭐 멧돼지 미친 개 하나 풀어놓은 것처럼 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빌미로 해서 계엄을 발동하고 그 계엄 발동으로 인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영구 집권하려고 했던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은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도소로 집어넣어야 한다. 나는 이번에 남세진 부장판사가 당연히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구속을 촉구했는데 참으로 뻔뻔하고 끈질긴 자가 바로 윤석열이죠. 그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이제 그 처음에 지기현이라는 희한한 놈이 풀어준 것이 문제지 지금 뭐 남세진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이 그런 희한한 짓을 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법원이 당연히 윤석열이를 다시 복귀시켜야 합니다. 어디로? 교도소로. 자기 갈 곳이 그 애는 교도소지 무슨 밖에서 지금 아크로비스타에서 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 한 명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윤석열의 개 이 자들에 의해서 윤석열이가 지금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란 수괴가 국민들을 죽이려고 했던 내란 수괴가 돌아다니면서 경호를 받고 까만 차 타고 바짝바짝 하는 차 타고 다들 그 뭐 신호 다 타가면서 다니는 이런 모습.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은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아니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뭐 하나만 훔쳐도 구치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사 받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자는 내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밖에서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리고 지기현 판사 그 향응 룸사롱에서 향응 접대 받은 의혹 이거 수사 똑바로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기현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것을 이제 남세진 부장판사가 결자 해지해야 한다. 법원은 윤석열이를 풀어준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느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책임을 스스로 느낀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그 잘못된 결정, 지기현이의 잘못된 결정, 그리고 신무정의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풀어줬으니까 법원이 다시 집어넣어야죠. 그래야 법원을 믿지 그렇지 않는다면 그동안에 수많은 재판을 받아온 국민들 입장에서 그 재판도 이상한 재판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내일은 반드시 구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했다 이런 소식이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쇄신을 거부한다. 나의 쇄신 요구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된 지 닷새 만에 책상을 다 때려 엎어버린 것이죠. 혁신위원장 수락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 직전에 코마 상태에 빠진 당을 반드시 살려내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라고 했어요. 살려내겠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도려내겠다 그랬습니다. 네, 의사 출신이라고 또 고름 종기 코마 상태 이따위 말을 하던데 그래서 아마 그 안철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마 안철수는 살려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안철수 또 개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개그맨 중에 가장 웃긴 개그맨이 어떤 개그맨인지 아세요? 자기는 웃지 않고 남을 웃기는 개그맨이 최고의 개그맨입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최고의 개그맨이에요. 왜냐하면 안철수는 그냥 뭐든지 말을 할 때마다 엄청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웃고 있죠. 또 철수가 장난하고 있네. 또 언제 너 철수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배꼽 빠지게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지는 막 엄청나게 심각해. 엊그제도 보니까 막 엄청 심각해. 막 당이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데 내가 이걸 반드시 살려내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쟤 너 왜 저러냐. 갑자기 쟤 또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회의 한 번도 하지 않고 회의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혁신위원장을 때려치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혁신위원장만 때려쳐야지. 나 당대표 출마할 거야. 또 이런 거야.
왜 당대표 출마하려고 혁신위원장을 때려친 꼴이 되잖아요. 지금 뭐 김문수도 안 나올 것 같고 한동훈이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당대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왜 거기 당대표 하면 뭐합니까? 그 당이 당입니까? 안철수를 내세울 정도로 인물이 없는 당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앉혀놓은 혁신위원장 말도 듣지 않는 당입니다. 그런 당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안철수가 그걸 모릅니까? 그걸 모르는 건 바보죠. 알고도 했다면 욕심쟁이잖아요. 안철수는 욕심이 더럭더럭 붙어있는 아주 못난 놈이다. 그 못난 놈한테 맡겨놨으니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친윤 입장에서 지금 친윤만 욕할 때입니까? 친윤 욕할 수 있습니까? 나는 친윤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친윤도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겠어. 응? 그렇기 때문에 반항을 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안철수가 친윤들을 쳐내겠다라고 하니까 나를 쳐낸다고 너를 죽이겠어. 이렇게 지금 달려든 거거든요.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는 그쪽은 당연히 우리가 개를 잡으려고 할 때도 들개 잡으려고 하면 들개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도망가고 반항합니다. 앙앙 짖고 깽깽 짖죠. 그러면서 몽둥이 들고 해도 말을 잘 안 듣는 게 들개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저 국회의원들 친윤으로 불려지는 저 국회의원들은 거의 들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안철수한테 당연히 반항하는 것이고 당연히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달려드니까 나 안 할 거야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게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입니까? 국민의힘이 혁신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도 좋은 정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혁신위원장이라는 놈이 한단 짓거리가 너희들 나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네가 나가 임마. 그러니까 그래 난 나갈게. 지가 뿌르고 나가.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게. 그 정도의 결기도 없이 그놈들을 그 들개 같은 저자들을 때려잡으려고 했습니까? 그들이 그냥 순순히 물러날 것 같습니까? 저들은 내란 잔당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일으켰을지도 모르는 무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철수 너 정도의 결기로 그들을 때려잡을 수 있다? 그럼 처음부터 혁신위원장을 안 맡아야죠. 국민의힘이 왜 저러는지 그걸 모릅니까? 국민의힘 의석 절반 이상이 영남권에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19석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슨 짓을 해도 영남에서는 찍어줍니다. 그래서 영남의 기득권 세력, 이자들의 저항은 완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혁신위원장이라는 완장만 차면 모두 다 그들이 지 말을 들을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저들이 절반 이상이 영남권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혁신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라벨만 달면 무조건 당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혁신하겠다고 나서는 안철수를 바로 때려잡아버린 것이죠. 역으로. 지금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50% 넘습니다. 그래도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래도 우리 TK는 다시 나를 찍을 것이야. 그러니까 왜 혁신이 필요합니까? 혁신이 필요 없는 정당이죠. 네. 아무리 국민들이 저 상식도 없는 정당이니 윤석열을 옹호한 정당이니 이러면서 비난을 해도 TK에서는 박수 치잖아요. 그냥 무조건 되는 거잖아. 무조건. 그런데 무슨 혁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가 처음부터 맡은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저는 지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영남당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좀 안 되죠. 영남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TK당입니다. TK당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영남에는 부울경이 있단 말이에요. 부울경이 모두 다 국민의힘의 말을 듣지는 않잖아요. 국민의힘 말 듣는 데는 TK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의힘은 혁신을 해서는 안 돼. 내가 아까 혁신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도 말이 왔다 갔다 하네. 혁신을 안 해도 돼. 정확히 말하면 혁신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돼. 왜냐? 그래도 의석수는 그대로 나와요. 강남에서 찍어주잖아요. 그리고 TK에서 무조건 몰빵, 몰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석은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6석, 처음에 108석이었잖아요.
그런데 108석 정도는 늘 유지를 할 수 있어. 국민의힘은. 그렇기 때문에 뭐 혁신이 별로 필요 없는 정당이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은 몰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가뭄이라고 하는데, 아니 가뭄이라 했다.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비는 안 오는 마른 장마잖아요. 마른 장마. 장마도 끝났다 그러대. 이렇게 마른 장마가 계속돼야 돼. 국민의힘 안에는. 그래가지고 다 말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나중에 새로운 정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파렴치한 정당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죠, 사실은.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혁신위원회를 뭐 100번, 1000번 꾸리면 뭐합니까? 그런다고 바뀌겠습니까? 어차피 자기 텃밭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니까. 아무리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하고 찍어주는 유권자가 있는 한 국민의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빈 박스만 또 못하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 빈 박스는 재활용이라도 하잖아요. 그거 저 고물상 가지고 가가지고 킬로그램당 얼마씩 받잖아요. 왜?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빈 박스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 그걸로 다시 박스를 만들기도 하고 화장지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재활용도 안 되는 빈 박스만 또 못한 정당이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죠. 그리고 국민의 암입니다. 그걸 누가 도려내야 하느냐? 국민의 힘으로 이들을 도려내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가 뭐 코마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을 지가 반드시 살려내겠다 그러는데 절대 철수는 살려낼 수가 없고요. 이자는 지가 당대표 한번 해보려고 그 썩어 문드러진 당의 대표를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 욕심을 부리느라고 갑자기 혁신위원회마저 내팽개쳐버리는 욕심쟁이, 욕심이 더럭더럭 붙은 욕심쟁이에 불과하다. 근데 오늘 뭐 국민의힘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국민의힘의 아류, 국민의힘이 가장 이뻐하는 동생 정당이 하나 있어. 이런 개신당이라고, 개신당. 풀네임은 개혁신당. 또 다른 명칭으로는 이준석당이라는 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준석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어. 근데 이 친구가 대선 과정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거의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더러운 언사를 남발했지 않습니까? 이놈을 제명해달라 하는 게 지난 5일까지 해서 끝났는데 60만 4,630명이 이준석의 요놈을 반드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켜달라고 국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탄핵시켜주세요 한 것이 143만이었으니까 두 번째로 많은 청원이죠. 5만 명이 넘으면 동의 청원자가 5만 명이 넘으면 국회는 소관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이것을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회가 윤리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이 윤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는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척하지만 실은 그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국회의원 중에 막말을 한다든가 또 이상한 짓거리 한다든가 한 사람들은 데려다가 윤리위원회 회부에서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준석이 같은 놈은 제명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징계를 받는 게 두려워.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기다 몰아넣어 놓으면 다 한물에 씬 고기고 서로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제명시켜야 된다? 이거 절대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왜? 나중에 또 자기도 제명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우리가 머슴이라고 뽑는데 우리 내 머슴이야. 일 잘할 거야. 라고 뽑는데 사실은 상전을 뽑아놓죠. 그래서 우리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이준석이 제명권 이거 어떻게 제명 좀 시켜보자 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준석이 저놈을 제명시켜야 돼. 그러는데 국회는 그러든가 말든가 윤리위원회마저 꾸리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런 꼴사들을 보면 저들을 존경할 필요도 없고 존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윤리위원회마저도 꾸리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까? 저자들은 혹시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당 타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저들끼리 동질감을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제명 청원이 1,000만 명이 되고 2,000만 명이 돼도 이들은 처리를 안 한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그런 말 했잖아요. 며칠 전에.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봤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나 제명시키는데 동의한 사람이 없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지금. 그게 사실이야. 또 이준석이 말이 틀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준석이 이렇게 뭐 제명 안 하려고 하는 게 몇 가지 이유는 있겠죠.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옛날에 이 박정희가 김영삼 야당 지도자를 제명했던 거, 그래서 권력이 몰락했던 거, 뭐 이걸 생각하니까 이준석이도 제명하다가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위기감안 느껴도 됩니다. 김영삼 의원은 민주화 운동을 하고 반박정희에 나섰다고 해서 박정희가 도려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적 반감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이는 이 세상에서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더러운 성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를 국민들이 이자를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켜 주세요 하는데 국회는 윤리위원회마저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 이준석이라는 아이를 여의도에다 놔두면 국회 본회의장이 더 더러워집니다. 지금도 오염될 대로 되어 있는 게 국회 본회의장이잖아요. 더러운 자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가장 더러운 자가 이준석이란 말이야. 그래서 국민들은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새끼 날려. 그러는데 국회의원들은 안 날려.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건 있을 겁니다. 이준석이는 그냥 둬도 명태균 게이트, 즉 여론조사 조작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날아갈 텐데 왜 우리가 막 손에 피 묻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그걸로 날아가기를 원하지 않아. 이자가 대선 과정에서 했던 그 추악한 그걸로 날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대선 토론 과정에서 그 허위사실 유포한 건도 있습니다. 그것도 고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어떻게든 날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대선 토론 과정에서 했던 그 더러운 말을 한 것으로 해서 날아가야 돼. 이자는. 그래야 무서운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스러운 말인지 아는 것이죠. 지금 국회의원들 스스로 다들 방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방관은 더 나쁜 정치인, 이 독버섯 같은 정치인을 길러낼 수 있다. 이런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사회에 해가 되는 독버섯들은 반드시 짓이겨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준석이도 국회의원, 나도 국회의원 이러니까 뭐 나라고 그렇게 안 더럽냐? 저렇게 이준석이 털다 보면 나도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준석은 지금 날개를 달고 있죠. 27일에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될 것이 또 확실합니다. 그렇게 날개를 달고 있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걸 누가 방치하고 있느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방치하고 있다. 그런 점들 국회의원들은 반성을 해야 할 겁니다. 이준석이랑 같이 본회의장에 앉아가지고 회의하고 그러니까 좋습니까? 제발 좀 국민들이 한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자를 날리세요 라고 했으면 반드시 제명시키는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